기본적으로 이제 대치권 학교들이 다 그렇긴 한데 국어 과목 자체가 이제 암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강 전에도 2월 달에 최대한 이제 특강을 잡아서 무료 특강을 잡아서 학생들한테 이제 고전 문항이라든지 문법 기본기를 내신 기출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형 문제를 좀 많이 풀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의 제가 만난 학교들이 다 이제 수능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형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수특이나 소안, 그다음에 뭐 모의 기출 이런 거를 먼저 풀리는 편입니다. 다 자체 교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내신 출제 비중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고전 문학만 나옵니다. 이거는 은광여고만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데 현대 문학을 1학기에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을 가지고만 진행을 하고 고전 소설인 허생전과 고전 시가, 시조의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거 자료가 이제 곧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갖다 드릴 거고, 네. 그 다음에 독특한 건 이제 화작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화작문 같은 경우는 짧게 한 지문 정도만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초반부에 하나, 두 개, 이 정도만 풀게 했는데 최근 동향은 이제 화작문 전체를 한 세트가 아니라 두 세트씩 내가지고 그래프와 자료 해석 문제까지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화작을 잘 못 풀던 학생들은 그 시험 당일에 그걸 보고 좀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미리 준비해서 화작문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사실상 등급이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시키고 있고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내신 학교의 문제 패턴과 달리 수특에 있는 문법 문제를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특에 나오는 개념들을 학생들한테 최대한 가르치고 있고 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구조로 내신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문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원래 줄거리 파악이 핵심입니다. 학생들이 고전소설의 어휘가 어렵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해서 이제 이 고전소설의 줄거리 파악이나 이 인물의 성격 뭐 이 정도만 물어보고 끝이 나는데 은광여고 같은 경우는 고전에 집중을 하는 1학기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주제의식뿐만 아니라 그냥 사실 내신 이제 자습서나 문제집에 별로 출제 비중이 높지 않은 부분을 밑줄을 쳐놓고 여기서 인물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발언에 작가의 생각이 어떻게 담겨 있냐 이런 것까지 좀 물어보면서 굉장히 세밀하고 좀 지엽적으로 내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허생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에서 좋아하는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3년 내내 이제 서술형을 굉장히 길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고 왜 이런 행동을 했으며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틀리게 되면 이제 사실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고전 문학은 등급의 상위권을 가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 은광여고가 사실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 국어에서는 90점 후반 점수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고전 소설은 최대한 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학습을 하는 편이고요. 문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따 뒤에 이제 적중 문제에서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법 같은 경우는 수특이랑 모의고사 패턴을 그대로 거의 가져옵니다. 그래서 수특, 모의, 고난도 유형 변형 출제를 제가 이제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을 비롯해서 제가 진행했던 자사고 학교들의 문법 문제를 다 모아서 이걸 이제 풀리게 시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적중이라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수능에 나오는 문법의 문제들은 유형이 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나오고요. 난도가 높고 범위도 많고 실제 문제 보면 OX를 잠시 자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자료를 보시면 이제 그 유형 패턴이 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의문 변동 같은 경우는 의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된 이제 표준 발음법 규칙이 뭔지라고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 때 사고를 두 번 해야 됩니다. 이런 의문의 변동의 유형이 있고 실제로 뭔데 아, 이 친구의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어떻게 변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까다롭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적중 문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습할 때나 이제 테스트 때는 잘 보는데, 좀 담력이 약한 친구들은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난도도 높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복해서 좀 훈련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당일날 수업 배운 내용을 구실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주 내용은 미니 실전 테스트를 봐서 그 오답을 다 쓰고 집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좀 반복해서 하는 편이고요. 고전 시간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시가 이제 고전에 쓰인 시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적 사고력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필기는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특히 여고는 더 없는데 경쟁도 좀 굉장히 치열하고 그래서 변별을 내는 문제가 뭔지라고 물어본다면 수능형 사고를 좀 요하는 부분에서 변별력을 많이 낸다.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는 특히 더 1, 2등급 학생들이 모의에서도 1, 2등급을 받는 경향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미리 무료로 이제 학생들 수능 수업을 좀 하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시조만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조 간의 연결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수능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고1 고2 학생들을 데리고 좀 고3으로 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맥락 이해거든요. 서술어와 수식어를 통해서 정서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암기로는 불가능합니다. 필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맥락 이해를 하는 것도 좀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여기에는 학생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서 시간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최대한 개강 전에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구성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유형이 국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소거가 안 되는 거죠. 다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여기서도 변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 압박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늘 시험 끝나고 오면은 여기서 뭐 떨어서 못했다 시간이 부족했다 보면 이런 유형이라서 여기서도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알아야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화작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잠깐 보시면 그래프랑 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보는 문제를 이걸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화작을 평소에 잘 풀고 있는 게 아니면 네,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신에서 이 지문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좀 뜬금없이 내거나 혹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5개, 6개를 주고 여기서 하나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당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요.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리는 편입니다. 네, 화작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서 적중 문제를 실제로 보시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가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변했냐를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를 미리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10개에서 한 6, 7개가 매년 나오고 전체 시험에서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특이랑 모의에 어떻게 보면 유형이 좀 갇혀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좀 치사하게 문제를 안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대로 네, 표가 적용돼서 나온 걸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이제 문법 영역에서 이제 적중률인데 그 자사고들이나 대치동권의 이 문법 문제들을 모아보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만 잘 학습하면 네, 고난도에서 득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네, 소설 내용에서 단순한 표면적 스토리뿐만 아니라 왜 이런 발언을 했고 박지원이라는 이제 실학자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당시 조선의 세태는 뭔지 굉장히 외제적 관점에서 문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 하나만 보지 않고 스토리에 연결된 네, 바깥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항상 출제가 된다는 걸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전 시간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시조 한 개 한 개 안다고 문제 풀 수 없고 다 아는 상태에서 이제 보기를 기반으로 이 친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된다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 파악 만도 버거운데 거기에 더해서 바깥에 있는 이제 실제 조선시대 사회나 주제의식 같은 걸 많이 물어본다. 이거는 이제 고2, 고3에도 같은 패턴으로 가고 그래서 더 이제 사실 수능에서도 유리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 굉장히 신경 쓴다고 느껴지는 게
내신식으로 그냥 좀 간단하게, 물론 그러면 변별이 안 되겠지만 그 내신식으로 좀 치사하게 낼 수 있는데 최대한 이제 합리적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내고 있다. 그러려면은 수능적 사고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그걸 미리 대비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법은 그냥 어렵다. 그래서 수특이나 모의고사 형식을 많이 풀게 할 거고 지엽적인 내신 암기는 기본이다.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 원래 다른 날 클리닉을 잡았는데 학생들이 워낙 이제 영수 공부하고 과학하고 이러느라 바빠서 그냥 전 수업이 끝나면 10시까지 남깁니다. 그래서 저랑 다 확인을 하고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다 알고 나서 하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모르는 학생들이 좀 언제나 생기죠. 왜냐면 국어는 이 복합 사고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물론 비공개로 내신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원리 같은 걸 올립니다. 의문의 변동의 비음화가 모르면 그것만 간단하게 10분 정도 요약한 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막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네, 영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어렵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파이널 모의쯤 가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거의 다 문법은 맞고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화작. 화작에서는 실제 모의 패턴을 풀기 때문에 처음 보는 그래프나 표를 이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는 방학 때 좀 미리 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2회 정도 참여를 해주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네, 영상으로도 좀 볼 수 있도록 네, 화작문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 학교를 주로 맡았고요. 목동이랑 대치동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1부터 고3까지 이렇게 학생들을 다 끌고 가서 현재 고3 학생은 200명 정도 제가 정규로 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좀 어려운 학교 위주로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학교가 전문이기 때문에 고1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모의나 수능까지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은광영어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나오긴 하지만 그 수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하나를 깊게 파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자세하게 해설을 하는 편이고 관리도 당일날 거의 최대한 끝내고 간다. 국어 특성상. 근데 학생들한테 늘 강조는 합니다. 이번 수능도 그렇고 결국에 표점이 가장 높았던 건 수능 국어였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또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최대한 클리닉도 당일에 끝내고 보낼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자체 교재가 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롭게 은광영어 위해서 디자인한 책이고요. 그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작년도 문법 문제와 그 다음에 문학 기출 같은 거를 좀 모아놨습니다. 이거를 미리 풀 건데 이거를 먼저 풀렸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실력을 미리 키워주지? 안 하는 범위를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의, 화작문, 그 다음에 수능, 문학 이거를 좀 개강 전에 미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이제 각종 전국 자사고 문법이랑 어려운 문제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문학을 포함해서.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그 최상위 학교들 의대 진학률 보시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도 수시로 대학을 굉장히 잘 가는 게 이제 은광여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이 좀 적어서 관리가 잘 되는 건지 명확한 인과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수시 자소서 이 첨삭 같은 거나 학생부를 적어주는 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은광여고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국어과에서 자소서를 좀 봐줄 때 저 같은 경우는 자사고를 워낙 많이 국제고를 특히 많이 하니까 이제 첨삭을 좀 하려면 학교에서 진짜 너무 잘 써줘서 이 내용 기반으로 자소서를 쓸 수 있게 좀 잘 써주거든요. 은광여고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젊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특이나 수학 같은 개념들을 빨리빨리 반영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그냥 구버전으로 가르치는 걸 학생들한테 바로 알려줘서 관심이 많다. 근데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출제 패턴이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매년 하고 아까 화작문이 갑자기 뜬금없이 전체 다 출제된 것처럼 변화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어쨌든 고1과 고3 커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1 학생들한테 내신 암기, 그러니까 필기 암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국어의 힘을 키워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모의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법 개념 같은 거를 좀 꽉 잡아서 패턴이 변해도 좀 잘 볼 수 있도록 그 국어 사고 자체를 키워주는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네, 국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